자, 그 다음에 534페이지 농약에 의한 식중독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농약에 의한 식중독은 우선 가장 기본은 뭐냐면요. 어떤 문제를 일으키느냐 그거 위주로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좀 예전부터 좀 많이 나왔던 건 유기인재와 유기염소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문제가 나오기도 했어요, 작년에는. 자, 그러면 잔류 농약에 의한 거, 어떤 문제를 일으키느냐, 그거 위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제일 먼저 나온 건 뭐냐면 유기인재. 여러분, 유기인재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독성이 상당히 강해서 문제가 되는 애예요. 자, 그래서 독성이 강한 반면에 잔류성은 약해요. 그래서 주로 급성 중독이 문제가 돼요. 급성. 그러니까 잔류기간이 되게 짧아요. 자, 그래서 독성 강한 반면에 잔류기간이 짧아가지고요. 금방 배설이 돼요. 그래서 잔류기간이 짧아서 주로 급성 중독을 일으킨다. 근데 이것도 특징이에요. 이런 것들도 보기로 되게 잘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유기인재가 어떤 문제를 일으키느냐. 그러니까 얘가 왜 이렇게 독성이 강하냐. 그 이유를 파악해 두셔야 되는데, 이 유기인재가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면, 자, 우리 몸에는 신경의 흥분을 전달하는 물질이 있어요. 그게 바로 아세틸콜린이라는 물질인데, 이런 아세틸콜린은 다 쓰고 난 다음에는요, 분해되는 게 정상이에요. 이렇게 분해가 되기 위해서는 효소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콜린 에스터라제예요. 문제는 이게 유기인재가 우리 체내에 들어왔을 때예요. 이런 유기인재가 우리 체내에 들어오게 되면은요, 콜린 에스터라제의 작용을 저해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기인재가 왜 문제를 일으키는지 그 이유를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중독기전. 자, 그래서 콜린 에스터라제의 작용을 저해해서 문제를 일으킨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콜린 에스터라제의 작용을 저해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농약은 이렇게 나온 적도 있고요. 유기인재가 유기인재가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그렇게 해서 나온 적도 있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 연결하는 게 제일 많이 나오죠. 근데 이게 콜린 에스터라제의 작용을 저해하는 농약은 이렇게 해서 나오면 답이 유기인재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구체적인 농약 이름이 나오는 경우가 더 많아요. 실제 문제에 그렇게 나오기도 했거든요. 다음 중 유기인재 농약에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나온 적도 있거든요. 자, 유기인재 농약의 가장 대표적인 거 파라치온입니다. 파라티온 내지는 파라치온 이렇게 얘기를 하죠. 파라치온 얘가 가장 대표적이에요. 파라치온이라든지 그 외에도 말라치온, DDVP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긴 한데 가장 많이 나오는 건 파라치온이에요. 파라치온. 그래서 파라치온, 말라치온 이런 애들이 가장 대표적인 유기인재 농약들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종류까지도 기억해 두셔야 돼요. 농약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유기염소제. 자, 유기염소제는 어떤 문제를 일으키느냐? 정반대의 특징이에요. 정반대. 독성은 좀 약한 반면에 잔류성이 강해요. 그래서 만성 중독을 보이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잔류성이 강해서 문제인 거, 그거는 유기염소제입니다. 잔류성이 강해서 문제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또 이렇게 연결이 돼요. 잔류성이 강하고 지용성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이렇게 염소제 이렇게 들어간 애들은 다 지용성이에요. 지용성. 그래서 지용성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 체내에 들어오면은 지방 조직이라든지 이런 데에 축적이 되어서 지방 조직 내지는 신경 조직에 축적되어 가지고요. 만성 중독을 일으키는 게 특징이에요. 보통 얘는 이렇게 연결해서 나와요. 유기염소제는 잔류성이 강하고 지용성이 강해서 우리 체내에 들어오면 지방조직, 신경조직이 축적되어서 만성 중독을 일으키는 게 뭐냐? 그러면 유기염소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유기염소제의 조금 더 구체적인 증상은요. 중추신경 증상을 보여요. 중추신경 마비 증상. 이게 꼭 간질하고 되게 비슷해요. 간질하고 유사한 중추신경 마비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거 유기염소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유기염소제에도 대표적인 종류 기억하셔야겠죠. 파라치온이 대표적인 유기인재라면 여러분 그 유기염소제는 여러분들이 좀 이름 많이 들어봤던 거 DDT요. DDT. DDT가 가장 대표적이에요. 근데 DDT 말고도 BHC라든지 알드린 이런 애들이 대표적이에요. DDT, BHC, 알드린 이런 애들이 대표적인데 잔류성을 보면은 알드린보다는 BHC보다는 DDT가 더 잔류성이 강해요. 그래서 이 DDT는 잔류성이 상당히 강해서요. 사용이 금지된 농약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유기염소제들은요. 잔류성이 강한 게 문제예요. 한번 자연계에 이렇게 뿌려지게 되면요. 수년간을 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거의 다 사용이 금지가 되어 있어요. 사용이 금지된 것들이 많아요. 자, 그래서 유기염소제 그러면 DDT, BHC, 알드린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잔류성이 가장 강한 농약이다 그러면 DDT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유기수은제하고 비소제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중금색제 농약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중금속들은 잘 분해가 되지 않아요. 얘도 만성 중독을 보일 수 있는 거죠.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충분해요. 자, 그 다음에 5번째 카바메이트제. 이것도 어떤 문제를 일으키느냐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는데 아까